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개념 플러스 유형 유형편 2-3-2단원 연립 2차 방정식 질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두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이 공통인 해를 가질 때 정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자, 두 연립 방식이 공통인해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식에서 정확히 나온 이 식과 이 두 식에서 정확히 나온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이 둘이를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는 여기 나머지 두 식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할까요? 너랑 둘이 연립하겠다. 자, 그럼 2차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은 상수항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이고요. 이 녀석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하면요. 여기가 3, 2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3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y는 0으로 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y는 3x가 하나 나오겠죠. 자, 여기서 y는 3x. 자, 이 녀석을 이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제곱은 16이 됩니다. 자, 간단히 하면요. 8x 제곱이 16이고요. x 제곱이 2가 나와요. 자, 물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구하고 싶지만 내가 어차피 a, b를 구하려면 x제곱이나 y제곱을 구하기 때문에 x제곱의 값을 그냥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y의 제곱은 자, 이거 제곱한 거죠? 9x 제곱이 되고요. y제곱은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첫 번째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자, 2a 플러스 18b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자, 2a 마이너스 18b가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연립할게요. 자, 변변 더해 볼게요. 더하면은 4a는 20이 되고요. 자, 여기서 a가 하나는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b는 a가 5면요. 자, 여기가 10이 됩니다. 자,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a하고 b가 모두 정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값은 답을 만족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두 번째는 y는 2x일 때죠. 자, 이 녀석이 0일 때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은 16이 되고요. x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둘이 사라지죠. 자, 마찬가지 y제곱은요. 자, 이것 제곱하면 되니까 4x제곱이 되고 대입하면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제곱, y제곱을 남은 두 식에 또 대입을 하면요. 첫 번째 식은 4a 플러스 16b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은요. 4a 마이너스 16b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연립할게요. 자, 변변 더하겠죠? 더하면 8a가 되고요. 얘가 20이 됩니다. 자, 이때 a는요, 4로 나눠서 넘겨주면 2분의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를 계산을 해보면요. 자, b의 값이, 여기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10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고요. 1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답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정수라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A하고 B를 곱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를 하기 전에 자, 위에 있는 유형 3번 개념 한번 보고 올게요. 자,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풀입니다. 자, 대칭식이란 건 뭐냐면요. x와 y의 문자를 바꾸어도 식이 변하지 않는 걸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x 플러스 y는 뭐 5라고 하고요. x 곱하기 y는 6 이렇게 생긴 게 대표적인 대칭식이거든요. 자, xy 문자를 바꿔주면 여기는 y 플러스 x는 5가 되고요. yx는 6이 돼서 원래 식하고 변함이 없게 돼요.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식은 무엇인지 배웠고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대요. 첫 번째, 합을 U라고 놓고요. 곱을 V라고 놓습니다. 합, 곱을 한 문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에서 UV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이건 그러면 자체가 U고 자체가 V겠죠? 자, 이를 연립방정식을 풀어 UV 값 구한 다음에 XY는 자, 이게 두 군의 합, 이게 두 군의 곱으로 봤을 때 두 군의 합이 5, 두 군의 곱이 6이면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의 두 근을 xy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합이 5면 여기 마이너스 5고요. 곱이 6이면 상수항 6이죠. 자, 이때 t를 구하면은 2 또는 3이 되고요. 따라서 xy를 구해주면 2 또는 3이 또는 3 또는 2가 xy 값 두 가지를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대칭식을 푸는 방법이 밑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을 구해서 풀겠다. 자, 이게 대칭식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아래쪽에 볼게요. 자, 12번 보시면 자, 요것도 여러분들 xy 문자를 바꾸면 여기가 2y, 2x, yx 변함이 없죠? 여기도 y제곱, x제곱, y 플러스 x20 변함이 없죠. 자, 이런 이런 거를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전형적인 대칭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대칭식에서는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구합니다. x 플러스 y는 u라고 놓고요. xy는 v라고 놓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 이 식은 자, 여기가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7이므로 첫 번째는 2u 플러스 v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식은요. 이건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이식은 앞에 거 변형하면요. x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빼기 2xy가 됩니다. 자, 요거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변형 공식 쓴 거예요. 이 녀석이 얘가 됐고요. 그다음 뒤에가 더하기 x 플러스 y가 있죠.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요. 요 식이 u의 제곱 마이너스 2v 플러스 u는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UV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자, UV를 구해 볼게요. 자, 위에 건 1차고 밑에 건 2차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하기 위해서 V는 마이너스 2U 마이너스 7이라고 놓고 아래쪽에 대입할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U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U 플러스 14 플러스 U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요. U 제곱 플러스 5U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자, U 플러스 3이 아니라 U 플러스 6이죠. U 플러스 6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U는 마이너스 6 또는 1이 됩니다. 자, U가 마이너스 6일 때 V는, 자,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U가 마이너스 6일 때 V는 5가 되고요. 자, 이렇게 따로 쓰겠습니다. 자, U가 1일 때는 V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고 xy가 5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이 5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을 xy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t를 구해주면요.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xy 순서쌍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나 한 쌍과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x 플러스 y 합이 1이고요. x 곱하기 y 합이 마이너스 9일 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이것도 똑같이 풀어보면 t제곱 이 합이 1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곱이 마이너스 9죠? 는 0. 이것의 두 근을 xy라고 놓을 건데 자,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 하나를 지금 빼먹고 왔는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xy는 정수라고 써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xy가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따라서 이때는 만족하는 xy 값이 없고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 나온 이 녀석 중에서 x제곱 빼기 y제곱의 최대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제곱 빼기 y제곱을 구해주면요. 처음에 건 1 빼기 24가 돼서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두 번째 건 25 빼기 1이 돼서 그냥 20, 계산 잘못했죠? 자, 다시 앞에 거 먼저 계산해보면 그렇죠. 1 빼기 25가 되고요. 또는 뒤에 거 계산하면 25 빼기 1이 돼서 하나는 마이너스 24고요. 또 하나는 2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24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4가 정답이에요. 자, 대칭식 어떻게 푼지 이해되시죠? 자, 합과 곱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연립방정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누굴 구해라?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밑에 x 플러스 y가 공통으로 있죠. 대입을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y는 2k 빼기 1이고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y 더하기 2k 빼기 1은 k제곱 빼기 2k가 돼서 자,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자, 이항하면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자, 이쪽이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합이 2k 빼기 1이고 곱이 이렇게 생겼으면 자, 우리 하는 거 있죠?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1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xy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놔두면 우리는 두 근 xy가 여기서 실근인데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근데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판별식 푸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놓고요. 자, 정리해주면요.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고요. 자, 둘이 없어지면요. 12K가 남고요. 이항하면 3이죠. 따라서 K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은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고요. 자, 위쪽에 13번과 14번도 꼭 연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번엔 17번 문제 활용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가 모두 정사각형이래요.
자,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A의 한 변의 길이와 B의 한 변의 길이의 합이 8입니다. 자, 문제 체크돼 있죠? 얘와 얘의 합이 8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두 정사각형 AD의 넓이의 차이가 24일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 A의 한 변을 X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게 D의 넓이의 차, A와 D의 넓이의 차가 24이므로 여기 있는 D의 넓이를 D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X죠? 여기도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다른 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8-X가 되고요. 여기를 X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쪽도 8-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8-x에서 y를 뺀 거니까 8-x 빼기 y가 되고 정사각형이므로 이쪽도 8-x 빼기 y가 되겠죠. 자, 따라서 관계식 하나가 등장하네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즉 이거 둘이 더한 건 x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x는 8,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16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겠죠? 자, 정리해 주시면 3x 플러스 y는 16 이렇게 나오는데 1차니까 y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6 빼기 3x라고 놓을게요. 자, 지금 내가 구한 식은 이 길이랑 같다고 놓은 거예요. 자, 이 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식은요. 그렇죠. AD의 차이, 넓이의 차이가 24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큰 정사각형에서 Y제곱 작은 정사각형을 뺐을 때 24가 나온다. 이렇게 연립 방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차와 2차이기 때문에 1차를 2차에 대입할게요. 자, 대입해 주시면요. 자, 일로 올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x제곱은 24가 되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56, 그 다음에 플러스 96x 마이너스 9x제곱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x제곱은요? 되고요. 자, 플러스 96x 되고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2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80이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눌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요. x는 5 또는 7이 나와요. 자, x가 5 또는 7이 나왔다면, 자, 확인을 해볼게요. 자, y도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자, x가 5일 때 y는 얼마인가요? x가 5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y가 1이 되고요. 자, x가 7이면요, y가 얼마 나오냐면요, 여기가 7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x7은 되질 수가 없죠. 자, 따라서 x 값은 5가 되고요. 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활용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식을 세워서 조금 전에 푼 방법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도 이어서 풀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2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두 원이 서로 외접한대요. 자,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12 루트 2 플러스 12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두 원이 서로 외접한대요. 자, 이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이 80파이일 때 두 원 중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래요. 자, 두 원 중 작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각선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때 두 원이 서로 외접하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과 그 외의 접점은 일직선상에 있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큰 원의 반지름을 x, 작은 원의 반지름을 y라고 놓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y라고 정확히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접점에다가 이렇게 반지름 찍고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찍고 이쪽에도 찍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길이가 모두 x이니까 대각선은 루트 2x가 되겠죠. 그쵸? x, x, 루트 2x. 자,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반지름 찍고요. 이렇게 반지름 찍으면 자, 이것도 1대1대 루트 2에 대해서 루트 2y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대각선 길이가 이 값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더해주면요. 자, 그쵸? 어떻게 되나요? x끼리 요거 둘이 더해주면 루트 2 플러스 1x y도 마찬가지 루트 2 플러스 1y 이렇게 되겠죠? x 이렇게 더했고요. y 이렇게 더했습니다. 자, 이 녀석이 12로 묶어주면 루트 2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루트 2 더하기 1이 약분돼서요. x 플러스 y는 12가 되죠. 자, 두 번째 두 원의 넓이의 합이 80파이이므로 첫 번째 원의 넓이는 x제곱 파이고요. 두 번째도 y제곱 파이이므로 합이 80파이가 되서요. 자, 파이를 약분시켜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식이죠? 그쵸, 대칭식입니다. 자, 대칭식 연립방정식인 이유는 xy 문자를 바꾸어도 식이 변함이 없죠. 자, 이런 경우 합과 곱을 구해주라고 했죠. 자, 위에서 합을 구해놨고요. 밑에서 변형하면 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 변형할게요. 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80이 되고요. 자, 배가 144고요. 마이너스 2xy가 80이고요. 자, 2xy는 자, 2양 되면 56이 됩니다. 따라서 xy는 28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합이 12, 두 번째 곱이 28이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8은 0의 두 근을 xy라고 놓고 이 녀석이 인수분해 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틀렸나요? 그렇죠. 계산이 틀렸죠. 자, 여기가 56이 아니네요. 아, 64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64고요. 나누면 32가 돼서 여기 상수항이 32로 바뀝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어떻게 되나요? t-4와 t-8로 되고요. t는 4 또는 8이 됩니다. 따라서 x가 더 큰 원이니까 8이고요. y는 더 작은 원이니까 4고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므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전형적인 20번 문제는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개념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방정식은 자, 어떤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렇죠. 미지수 개수보다 연립방정식 말할 때 식이죠. 그 식의 개수가 방정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방정식이라고 쓰겠습니다. 미지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해가 일반적으로 부정확하게 많이 나온다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개수가 똑같을 때 해가 유한계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방정식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더 많아버리면 해가 없게 나와요. 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지수 개수보다 방정식 개수가 더 많으면 부정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4 그러면 미지수 개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하나죠. 이런 경우에 x, y는 무수히 많은 실수를 갖겠죠. 자,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는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풀이와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풀이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먼저 볼게요. 정수 조건이 붙어 있는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 후, 그렇죠? 약수, 배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20번 문제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19번은 기본 문제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20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네, 잠깐 끊겼는데 다시 20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방정식이 하나인 경우, 자, 이렇게 정수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약수배수 관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보셨던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세요. 자, mn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는 4n, 두 번째는 플러스 2m, 은 m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는 m으로 묶어줄게요. 자, m으로 묶으면요, m-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4n은 0 이렇게 될게요. 자, 요거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mn으로 같으니까 먼저 묶었고요. 자, 이 뒤쪽에서 m 플러스 2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 속으로 n을 집어넣고요. 자, 얘는 원래 있는 식이고요.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공통 부분을 새로 만들면, 자, 우리가 여기 없는 식을 갖다 썼죠? 얘는 마이너스 4n이 있었고요. 여기서 플러스 8이 없었잖아요. 그럼 걔는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이게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묶어주시면요. n-4, 그 다음에 n-2는 8이 돼서요. 자,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변형이 됐습니다. 약수배수 관계를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mn이 자연수라고 했죠? 여기서 m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8의 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너는 1 아니면 8, 2 아니면 4, 4 아니면 2, 8 아니면 1이 될 거예요. 자, 물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원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셨을 때 첫 번째에서는 m이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고요. n은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자연수란 조건에 위배됩니다. 자, 이거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것도 풀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세 번째 거는 여기서 0이 나오고요. 네 번째 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은 안 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인 네 가지만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 이 녀석 같은 경우는 m이 5고요. n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m이 6이고요. n은 똑같이 6이 되죠. 세 번째는 m이 8이고요. n은 4가 되고요. 네 번째는 m이 12고요. n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에서 m 플러스 n은 15가 되고요. 두 번째 12, 세 번째도 12, 네 번째도 15가 돼서 mn의 최대값은 정답이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방정식에 정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약수배수, 즉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꿔서 약수배수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21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21번 문제도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은 푸는 방법을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때 두 근이 모두 자연수일 때 정수 p의 최소값을 구해주래요. 이렇게 두 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오면 자, 두 근을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요. 자, 이때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겁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
그렇죠? 2p죠.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5p죠. 자,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자, 이때 여기서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p를 소거하겠습니다. p를 소거하겠습니다. 자, p를 어떻게 소거하냐? 자, 위에 있는 이 식에서 p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분의 5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2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는 0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이 부정방정식이며 자, 그것의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이 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로 두 식을 묶어주면요. 2베타 빼기 5가 되고요. 자, 요거 두 개 묶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몇으로 묶어줄 거냐면요. 이렇게 볼까요? 마이너스 여기를 5라고 하면은 여기가 2베타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가 2베타가 들어오면 앞에가 5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2분의 5라고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빼기 5 이렇게 뒤에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괄호 안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건 원래 있었고요. 이렇게 곱한 게 새로 생긴 거죠. 자, 그 녀석을 더하기 2분의 25로 맞춰줍니다. 자, 빼기죠. 빼기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알파 빼기 2분의 5 2베타 빼기 5는 2분의 25가 됩니다. 자, 이 분수가 나와서 양변에 2를 곱할 건데 여기다 2 곱하면 없어서 25 남고요. 여기다 2를 곱할 건데 이 2를 여기 첫 번째 괄호에다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2알파 빼기 5, 2베타 빼기 5는 2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래도 충분히 연습하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이 녀석이 이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뀌었고요. 약수 배수 관계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얘가 1이면 얘가 25고요. 얘가 5면 얘도 5고요. 얘가 25면요. 얘가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도 해볼 건데요. 자, 이때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때 먼저 해볼까요? 이때 얘가 이렇게 된다면은 베타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음수가 나오죠. 안 되죠. 자, 이때는 베타가 0이 나와서 안 되죠. 이때는 알파가 0이 나와서 안 되죠. 그래서 음수는 여기서 제외시킵니다. 양수 세 가지만 놓고 풀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알파가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알파가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고요. 베타는 15가 나오겠죠. 자, 이때는 알파가 15 나오고요. 자, 베타가 그렇죠. 베타도 5가 나오겠죠. 자, 이때는 알파가 15가 나오고요. 베타가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하나 더 풀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자, 이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정수 p의 최소예요. 자, 그럼 알파 3, 베타 15일 때 정수를 구하려면요. 아까 바꿔놨던 거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3, 15 대입하면은 2분의 18이 돼서 이때 p는 9가 됩니다. 자, 두 번째 p는 10이 되고요. 세 번째 p는 얼마인가요? 여기도 9가 되겠죠. 9가 아니죠? 아, 여기가 5죠? 가운데가. 미안합니다. 자, 5 대입하면요. 미안해요. 알파 5, 베타 5 대입하면 5 플러스 5가 돼서 2분의 10인 5가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수 p의 최소값은 모두 정수이므로 가장 작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얘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 얘는 독특한 경우이므로, 자, 얘는 푸는 방법을 자, 외워주시고요. 자, 두 근을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부정방정식이 정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바꿔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로 바꿔서 약수배수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풀릴 수 있겠어요. 자, 22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5, 여기가 7, 여기는 90도, 여기가 A, B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자연수 A, B에 대하여 모든 A, B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자, 딱 보니까 직각삼각형 구조죠? 반 자르면 선분 BD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위에 있는 거 A제곱 플러스 25죠. 자, 근데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B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49가 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이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거 제곱입니다. 얘가 공통이니까 이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 외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 문자는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하나이므로 부정방정식이고 그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꿀게요. 자, 바로 넘기면 둘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24가 됩니다. 따라서 자, A, B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커요. 자,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24고 이쪽이 1일 수 있고요. 자, 이쪽이 12, 이쪽이 2일 수 있고요. 자, 이쪽이 8, 이쪽이 3일 수 있고요. 6, 4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이때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 풀게요. 자, A 플러스 B가 24고요. A-B가 1이래요. 자, 이걸 풀 때 우리는 변변 더하겠죠. 자, 2A는 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정수가 안 나옵니다. 자연수가 안 나오죠. 자, 안 되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값이 하나는 12, 하나는 2래요. 자, 그럼 변변 더하면 14가 돼서 A는 7이 되고요. A가 7이면 B는 5가 되겠죠. 자, 가능하죠? 자, 세 번째는 여기가 83이에요. 83이면 더하면 이렇게 홀수가 나오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자, 64일 때는 가능하겠죠. 여기가 64면 더하면 짝수 10이고요. A는 5가 되고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A 곱하기 B가 35가 나오고요. 자, 이쪽에서는 A 곱하기 B가 5가 나오므로 자, 최종 정답은 합은 35 플러스 5가 돼서요. 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26번 문제를 하기 전에 자, 위쪽에 올라가서 자,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더 많을 때 부정방정식이라고 했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정수 조건 풀어봤고요. 두 번째 조건인 실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이렇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은 0의 꼴로 변형이 되면, 자, 여기서 a, b가 실수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각각 a, b가 모두 0이라고 풀 수 있어요. 자, a, b가 실수면 이걸 기억을 하세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 b가 실수면 제곱한 거 a제곱 0 이상이고 b제곱 0 이상이므로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것도 0, 이것도 0인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a, b가 모두 0이다를 이용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방법 첫 번째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하든가 어떤 걸 하든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 문자에 대하여 이거 체크해 놓고 갈게요.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2차 방정식이 된다면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대요. 무슨 말이냐? 자, 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이고 그리고 미지수가 실수 조건이니까 실근을 가질 조건인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23번 말고요. 25번하고 26번을 같이 풀겠습니다. 자, 25번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부정방정식이죠?
너가 부정 방정식입니다. 미지수는 2개인데 방정식 하나죠. 자, 무슨 조건 붙어 있죠? 실수 조건 붙어 있죠.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은 0이 되는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4xy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4xy에 필요한 건 여기는 x제곱이 하나 필요하고요. 뒤에는 4y제곱이 필요해요. 그럼 x제곱이 하나 남고요.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x제곱을 2x제곱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이거 2개 하는 앞에 있는 x제곱하고 묶고요. 나머지 x제곱은 뒤에 있는 거랑 묶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완전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돼버렸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됐고요. ab가 실수라 했으니까 이거 실수 제곱이죠. 이것도 실수 제곱이죠.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각각이 0일 때뿐이라고요. 따라서 x 플러스 2y는 0이고요. x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쪽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y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x 플러스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2번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이용했어요. 자, 26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법 같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이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x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자, x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x에서 가장 높은 게 x제곱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 두 녀석이 x로 묶이죠. 자, 이 괄호 자, y 마이너스 2 안녕하세요. y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3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로 바뀌나요? 그렇지, 실근 가저로 바뀝니다. 왜? xy는 원래부터 실수였으니까요.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할 겁니다. 실근 가지면 판별식 이건 짝수죠.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포 공식을 쓰면요. y-2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죠. 2y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3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b 다시 제곱 빼기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공식 알죠? 자, 그대로 썼고요.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13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양변에 음수 곱할게요. 이렇게 되죠. 부동호 바뀌죠. 자, y 빼기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y가 실수죠. 자, 그럼 y 빼기 3도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같을 수는 있나요? 그렇죠. 0일 수는 있죠. 작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죠. 그럼 언제 0이 되나요? 그렇죠. y가 3일 때 0이 됩니다. 여기서 y는 3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y는 3을 다시 위에다가 대입합니다. 자, 이 y는 3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자,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입니다. 자, 대입을 하면요.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뀌죠? x제곱. y에다 3 대입한 거예요. 플러스 2x. 여기가 3 대입한 겁니다. 자, 이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8 마이너스 30 플러스 13이 돼서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x값, y값 나왔죠? 자,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2차 방정식이면 실근을 가질 조건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